복문장 번역의 기술 5단계. 복문장도 문장을 나열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의 본질은 문장의 중요도 수입니다. 사실 단문장도 가만히 살펴보면 단어의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죠. 그 복문장의 패턴을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먼저 모든 문장과 문장 사이를 슬래시로 구분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 분리된 각각의 문장은 단문장 번역의 기술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는 복문장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문장 번역 기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팝송 영어 단문장 중심으로 된 without you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 복문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필자가 개발한 복문장 연결 코드를 부여합니다. 이는 문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한 것으로 모든 복문장은 아무리 복잡하고 길어도 코유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문장의 구조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영어 구문론이라는 구조 분석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에 져서 복문장 경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 먼저 복문장을 직역하고 의역을 합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영어의 복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영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순서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고 영작도 가능해집니다. 복문장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복문장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문장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영어 문장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편하죠. 그리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When you a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 w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See how they shine. If you need a friend, I'm sailing right behi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ease your mind.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복문장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단문장 기술에 관한 것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팝송 영어 단문장 편을 보거나 본인에 져서 단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보세요. When you are very feeling small, 당신이 작다고 느끼면서 지쳤을 때. When tears are in your eyes, 당신의 눈 속에 눈물 방울이 고였을 때. I will dry them all, 내가 닦아줄게요. I'm on your side, 난 당신의 편입니다. 여기서 영어식의 재밌는 표현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말과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I will dry your tears, 그러면 너희 눈물을 말려줄게가 직역이죠. 네, 아마 닦아주지 않고 이 사람들은 말려주는 것 같아요. 물론 닦아준다는 표현도 써요. I'm on your side는 당신 옆에 붙어서 존재해. 즉 당신의 편이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복문장 속에 들어있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복문장으로 연결해서 사용했겠죠.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조건이 앞에 있고 그 결과가 뒤에 있는 문장인데 조건이 2개의 문장으로 또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과도 또 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4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 문장에 앞에 문장도 그렇고 뒤에 문장도 그렇고 의문 대명사를 하나만 써도 되고 또 주어를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아마 팝송에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운율을 맞추려고 반복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에 대한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로 복문장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명확하게 문장의 관계를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확실한 번역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선 조건의 문장이 2개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결과의 문장도 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도 아주 대등한 문장이죠. 뒤에 있는 문장도 또 대등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IT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각의 문장에 대등한 문장이 왔다. 그래서 프로세스형. 그래서 코드로 표현하면 IT 괄호 열고 PR 괄호 닫고 다시 PR입니다. 앞에 PR은 앞에 문장에 프로세스형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고 하이픈 뒤에 있는 PR은 뒤에 문장이 프로세스형 문장 두 개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복문장 번역의 다섯 번째 단계는 직역 후 의역입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영어식 사고방식이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영작을 할 때도 콩글리시가 아닌 영어식의 표현이 가능한 거죠. 콩글리시로 하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직역은 당신이 지쳤을 때 느끼면서 작다고 눈물들이 당신의 눈속들에 있을 때 내가 그것들을 말려드릴게요. 내가 당신의 옆에 존재할게요. 의역을 하면 당신이 작다고 느끼면서 지쳤을 때 그리고 당신의 눈물이 고였을 때 내가 닦아드리고 당신의 편이 되어드릴게요.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See, 보세요. 조유가 생략됐죠. How they shine, 그것들이 어떻게 빛나는지. 여기서 how 의문문이 복문장으로 사용될 때 다양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동사의 목적어로 문장이 왔을 때 예도 들어보겠습니다. Tell me how she is old. 그 여자가 몇 살인지 저한테 말해 주시겠어요? Show me the way how to get this hotel. 이 호텔을 어떻게 가는지 길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Let me know how often the bus comes. 버스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You don't know how much she loves you. 너는 그 여자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를 거야. I want to know how much it costs us to fix it. 나는 이게 고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It doesn't matter how soon the bus starts. 얼마나 빨리 버스가 출발할지 상관 안 해. Ask him how long it takes to LA by car. LA까지 자동차로 얼마나 걸리는지 그 사람한테 물어봐.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1번 문장의 C의 목적어로 2번 문장이 온 겁니다. 즉 목적절이라고 볼 수 있죠. 삼형식에서. 이와 비슷한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볼게요. See how she plays the piano well. 그 여자가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보라고. See what the price is. 가격이 얼마인지 보시라고요. It doesn't matter what the price is.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없어. No matter how expensive the bag is, I can buy you. 그 가방이 얼마나 비싼지 상관없이 난 너에게 사줄 수 있어. 이 문장의 matter는 사실은 동사는 아닙니다. 동사라면 3인칭이가 s도 붙어야 되고 앞에 동사 앞에 no라는 게 올 수가 없죠. not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문장은 matter, 명사의 그 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덧붙인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 복문장 코드를 부여합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형식 목적어 자리에 단어 대신 문장이 온 거죠. 목적절. 그래서 5 패턴, 5형식 중 중문장 세 번째 삼형식의 세 번째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왔다 그래서 FP33이라고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복문장 번역의 다섯 번째 단계인 직역 후 의역 See how they shine. 직역이나 의역이나 뭐 특별히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빛나는지.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의 각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If you need a friend, 당신이 친구가 필요하다면 I'm sailing behind you. 당신 뒤에서 내가 노를 저을게요.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ease your mind. 험한 물 위에 다리처럼 당신 마음을 편하게 할게요. 영어는 오형식 순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 뒤에 위치합니다. 물론 그것도 순서가 있죠. 중요한 순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If you need a friend, I'm sailing, I will ease your mind like a bridge of troubled water. 이렇게 써야 되는데 like a bridge of troubled water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앞에 놓은 것입니다.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이 문장은 1번 문장 조건에 대해서 그 결과의 문장이 2번, 3번으로 온 것입니다. 즉 결과의 문장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두 개의 문장은 서로 대등한 관계니까 원래 and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뭐 안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특히 노래이기 때문에 and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비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현재 분사가 진행형이죠. 이런 것들은 진행형이지만 가끔은 확실하게 곧 실현될 상황을 의미할 때도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문법에서 가까운 미래라 그랬는데 가까운 미래라는 표현이 저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얼마 정도가 가까운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 드리고 싶으냐 하면 마음을 이미 먹은 상태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만 남았을 때 이렇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When I'm having lunch 그러면 너 언제 점심 먹을 거야? 점심 먹는 거 이미 확정이 됐죠. 다만 시간만 물어보는 거죠. 원래 이런 문장이 문법적으로 보면 사실 말이 안 되죠. 점심을 너는 지금 먹는 중이니 언제? 지금 먹고 있는데 when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 혹은 이미 결정을 하고 행동만 남았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아주 많이 쓰이는 회화에서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합니다. 이 문장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선 조건 후 결과의 문장인데 결과의 문장에 대등한 두 개의 문장이 들어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IT형, if then형이고 뒤에 문장은 프로세스형, 대등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는 ITPR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는 다섯 번째 직역그 의역입니다. If we need a friend, I'm sailing behind you like a bridge of troubled water. I will ease your mind. 직역을 하면 당신이 친구 한 명이 필요하다면 나는 당신 뒤에서 항해를 하는 중일 거예요. 마치 거친 물을 넘어서는 다리처럼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게요. 의역을 하면 당신 친구가 필요하다면 당신 바로 뒤에서 노를 저을 거예요. 그리고 험한 파도를 건너는 다리처럼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직역을 한 다음에 의역을 합니다. 복문장의 7가지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문장. 이 중문장은 중복된 뜻으로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있는 형태죠. 우리가 흔히 주절, 보절, 목적절, 목적, 보호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형. 이것은 시간이나 내용의 흐름대로 나열하는 것으로 주로 접속사가 쓰이죠. 세 번째는 if then형. 앞에 문장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것을 뒤에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말과 순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편하고 영작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do while형. 앞 문장의 결과를 먼저 말하고 뒤에서 그에 해당하는 조건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attach형으로 어떤 단어 뒤에서 문장으로 단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개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본동사가 아닌 동사의 목적형인데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의 목적어 대신 목적절, 즉 문장이 오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형인데 전치사 다음에
단어가 오죠. 그 단어 대신 문장이 오는 것입니다. 예,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의 저서 복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계속 팝송 영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복문장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다양한 복문장 7가지 패턴이 나올 것입니다.